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저의 8가지 직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8번째 저의 직업은 크리에이터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궁금하시면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저의 수입이 들어오는 활동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분명히 누구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수입처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3년에 창업을 결심을 했고요. 2014년에 캐스 전화영어라는 캐나다 화상영어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지금 이제 남편이 그때는 남자친구였고요.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같이 시작을 못하고 군대 제대한 다음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합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6년 차 전화영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외로 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설명드릴 거고요. 저는 적은 수입이더라도 여러 가지 수입처를 가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입의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희 부부는 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구축해 가야 합니다. 물론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굉장히 위험하고 뭐 망하면은 막 집에 빨간 딱지 붙고 그런 거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진 빚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당장 망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누구한테 뭐 빚져서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 중에 어떤 것이 쇠퇴를 하게 되거나 잘 안 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거나 이제 중단하고 싶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만두게 되더라도 또 다른 일을 또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만 하기에는 제 관심사가 너무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러 수입처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수입처들에 지금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지는 않아요.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일주일에 3일을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일을 일을 하고 나머지 일주일 4일 동안에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입처는 아시겠지만 캐스 전화영어라는 사업 수익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원어민들과 한국에 있는 한국의 학생들을 연결을 해서 영어 공부, 영어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제 브이로그에서도 보신 분들 있으시죠? 브이로그에서 이제 영어로 인터뷰하는 아니면 수업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을 뽑고 내가 이제 관리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요. 그 외에는 저는 전체적인 당연히 결정이나 이런 건 저랑 남편이 이 공동 대표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마케팅도 제가 대부분 하고 있어요. 남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체적인 결정과 또 시스템적인 부분, 저번에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무나 노무 그리고 시스템, 뭐 웹사이트 개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한 2년 전에 직원분을 고용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다 관리를 하고 남편도 다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쏟지는 않는 편이고요. 일주일에는 한 10시간에서 그 정도의 시간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수입처는 강연,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보통은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외부 강의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제가 모집해서 하는 강의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제 강의 들으러 오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모집은 블로그를 통해서 주로 하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알리고 뭐 가끔은 인스타로도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2달간 진행하는 작은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6명에서 7명, 8명 이 정도 소규모 인원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작은 사업을 실행해보는 그런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주 3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면서 강의도 조금 줄이게 되고 해서 그렇게 길게 하는 강의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그 강의는 개인이 강해지고 자유로워지는 법이라고 해서 개강자법 이렇게 해서 되게 좀 인기도 많고 반응도 좋고 해서 그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강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딱 모집을 했을 때는 13명 오셨던 기억이 나요. 한 2년 전인가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강의안을 고치고 저는 매 강의를 할 때마다 거의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하게 되는 강의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고 많이 변경이 되었던 강의입니다. 세 번째 수입처는 모임이나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열려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저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원래부터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지는 않았었고요. 저는 옛날에 학창시절에는 제 스스로 제가 창의적이라고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6년 전부터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뭔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창의적인 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내가 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읽다가도 아니면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책이 너무 좋으면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열기도 하고 또 창업 독서 모임 해가지고 이제 3달 동안 하는 창업 독서 모임을 열기도 했었고요. 또 3달 동안 그 온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모임을 한 적도 있어요. 기획하고 생각했던 모임은 되게 많아요. 자신의 욕망을 탐구하기 위해서 2, 3주간 서로 욕망 찾기 이런 것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았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도 많고요. 네 번째 수입처는 유튜브를 통한 수입인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이제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 그 애드센스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 정도의 수입이 되고요. 물론 이게 구독자 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구독자보다 중요한 게 애드센스 수입은 조회수잖아요. 그리고 광고나 협찬 같은 거는 구독자가 중요한데 2만 명이 넘어가면서는 아무래도 광고 협찬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루에 5개도 넘는 제안이 들어와서 요즘에는 메일이 진짜 너무 많이 와서 전 메일을 다 확인하고 답장을 다 하지는 못해요. 정말 다 하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계속 거기에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일하는 시간도 적은데 제 채널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광고를 그렇게 거의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정말 제가 활용하려고 한다면 수입적으로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저는 이제 주로 제품도 좋고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지 또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도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있다는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싼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도 괜찮고 또 컨텐츠를 또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어야지 광고주를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 광고 효과,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주 3일만 일을 하는데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가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다 보니까 광고를 거의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투자하고 있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찍고 편집하고 다 했었고요. 근데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는 편집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소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유튜브 영상에 지금으로서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인 것 같아요. 기획하고 촬영하고 가편집하는 것까지. 그리고 제가 광고하는 게 나쁘다고 그렇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5번째 수입처는 블로그를 통한 수입인데요. 블로그는 저의 취미입니다. 저 정말 매일매일 써요. 거의 제가 예전 블로그랑 지금 블로그 다 합치면은 진짜 2,000개, 3,000개? 그 정도의 글을 썼고요. 제가 매일매일 쓰는 그 글에 비해서 광고 수입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애드포스트는 4만 원 정도? 한 달에 4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고요. 이번 애드포스트가 개편된다고 하는데 좀 개편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늘면 좋긴 하겠죠. 왜냐면 글에 투자하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입을 얻는 방식 중에서 글 써서 수입을 얻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글을 써서 돈은 많이 벌진 못하는데 그냥 그 활동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글을 계속 쓰면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전화영어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블로그 자체로 광고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간혹 가다가 체험단이나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할 때가 정말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면 역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숙박권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고요. 여행 좋아하시면 제품 같은 거 협찬으로 받을 수도 있고, 가끔 하면은 정말 좋아요. 6번째 수입처는 책 인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출판을 해서 덜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인쇄가 있어요. 사실 인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인쇄라는 게 거의 아무리 많아도 10%로, 책 정가의 10%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15,000원이다 책이, 그러면 1,500원, 그러니까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받는 거예요. 세금도 있고 뭐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명이 사면 한 15만 원 버는 거니까, 책으로 사실 작가들이 책만으로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쇄 수입은 장점이 있어요. 수입은 되게 적지만 좋은 점은 내가 이 책을 쓸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이 돼요. 하지만 내가 책을 출판하고 나서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책이 팔릴 때마다 조금씩 1,000원씩 이렇게 쌓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책을 출판하는 거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 출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제가 수고를 해서 출판사를 제가 찾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립출판으로 내가 몇백만 원을 내고 뭐 한 1,000권이라든지 뭐 500권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내가 직접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북으로도 많이 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의 6가지 수입처를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수입처가 다양하다는 것이지 막 각 수입처가 굉장히 막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충분합니다, 지금 상황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뭐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무원이 참 좋기는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며, 또 나라는 사람이 공무원 직업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제 생각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좀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면 A를 못하게 돼도 B를 하면 되고, B를 못하면 C를 하면 되고 하니까 조금 그 불안감, 경제적인 불안감이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다양한 수입처를 만드는 것이 절대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유튜브 하나만 봐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아마 3년 정도 되었을걸요? 언제였지? 아무튼 2년 반인가 3년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처 한 개를 만드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충분히 그러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기적인 시야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어떤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돈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불안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전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는 스스로를 지킬 만큼의 힘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전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태어났는데 의무라는 걸 너무 많이 지고 있다. 우리의 1차적인 기본 의무는 사실 내가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된다. 근데 그 먹고 사는 게 과연 정말로 월 3,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이 있어야만 되는 일일까? 그러면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는 사실 정말 많은 음식을 먹고 살고 있어요. 사실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거는 되게 기호식품, 약간 부가적인 것이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필요 이상의 것들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하는 일만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내가 꼭 필요한 만큼 소비를 하고 내가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생각이었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댓글 언제나 제가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댓글로 생각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안녕.